전 오염수 얘기를 네.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지금 일본 정부가 100만 톤이 넘는 지금 후쿠시마 150만 톤이래요. 네.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어제 결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얘기 이상하다. 나 몇 년 전부터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게 뭐냐면은 2019년부터 얘들이 이 냉각수, 이 한다고 오염수 했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회의에서 결정할 거야 라면서 계속 이렇게 피우면서 해양 방류를 계속 슬쩍슬쩍씩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희석시키려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오염수라는 단어를 없앴습니다. 처리수로 바꿨죠. 처리수로 바꿨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100만 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50만 톤이 맞는 수치고요. 네. 이 150만 톤의 물을 처리하겠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 공장을 지어갖고 흘려내는데 150만 톤 버리는데 아이고. 30년 걸린다. 아이고. 계속 만들어지면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는 지네가 후쿠시마 생겼을 때부터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10년째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든 걸까요? 안 만든 걸까요? 못 만든 거예요. 예. 왜냐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만들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2년 안에 이 설비를 해갖고 물을 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2년 안에 어디서 설비가 뚝 떨어지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설비를 세워놓은 척 하면서 전혀 처리되지 않은 물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공장은 질 거예요. 처리소 공장은. 자, 참 이게 이제 결국은 일본에 행보를 시켜봐야 되는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처리수를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데 네. 지금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 오염수에 대해서 그 물 마셔도 괜찮다. 자, 벌려. 입 벌려. 들어간다. 원래 니들 마셔도 그거 괜찮- 방류하지 말고 마셔도 마셔. 괜찮다. 그거를 처리해서 생수를 만들어. 그래. 그래갖고 국민들끼리 나눠 먹어. 대단하다 진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니들 내부에서 나온 거니까 진짜 대단하다. 내부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세요. 예. 아니 마셔도 괜찮을 정도면 그렇게 그러니까 해결하셔야죠. 깨끗하게 처리해갖고 마시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아유, 예. 뭐 그 마셔도- 물로 샤워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목욕도 하고 다 다 해. 해라, 다 해라. 다 해. 안전한데 왜 못해? 너희끼리 다 하세요. 왜 우리한테? 왜 바다에 버리려고 그래? 하여튼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해양 아니 먹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진짜 너무 미친 충격적이잖아. 거야 충격적인데? 진짜 이거는. 이거 왜냐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요거로 62종의 방사능 오염물질 정화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발암 물질로 불리는 삼중수소 그리고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탄소 14 이거는 제거가 안 됩니다. 제거 안 된 것으로 판명돼가지고 지금 해양 환경 파괴에 따른 이 주변국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소 14 이거의 처리는 애초에 이 아까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설계에 없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난리예요. 근데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일본 언론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도쿄신문은 방출 총량 규제 없이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킨 원전 오염수를 장기간 흘려보낼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화학 폐수 희석 능력을 과신하다가 300명이 넘게 숨진 미나마타병 교훈을 잊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 나바고 카드뮴이 배출이 됐는데 물이랑 섞으면 된다 그래갖고 강물에다가 물을 막 섞어갖고 희석해서 뿌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뿌렸는데 이제 물고기부터 시작해갖고 동네 사람들 다 허리가 굽고 피부가 썩고 눈이 멀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은폐를 했죠. 그죠. 이러한 피해가 있는 사실들을 은폐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자가 쫓아가 르포로 해서 그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요 150만 톤 이 자체가 지네들이 설정하는 방류 기준의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지난 정도입니다. 그러면요 9배.
그럼 10배를 물을 타갖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처리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과정 중에. 그렇게 희석해서 버리겠다.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1,500만 톤의 물은 어디서 구할 건데, 니들이? 아, 바닷물 끌어다 바닷물을 희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끌어다 쓰든 뭐를 끌어다 쓰든 1,500만 톤의 물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이거를 풀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이 더 많아집니다.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희석을 했다 그래서 총량이 줍니까? 아니요. 줄지. 원래 희석을 한다 그래도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희석은 말 그대로 눈속임인 거야. 그렇죠. 이것들이 소주도 리주알 해갖고 물 타서 먹더니 이렇게 사기를 치더니 이제는 방사성 물질까지도 리주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면은 지금 그 지도 보이듯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계속 돕니다. 돌아가지고 캐나다, 미국, 러시아 다 중국까지 이 정도면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한테 같이 죽자는 얘기죠. 태평양을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물고기들, 그다음에 해조류들 다 오염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오염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푸틴 형아가 이번 기회에 그 처리소 탱크들을 폭격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거 안 돼. 싹 땅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게. 안 돼, 안 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농담삼아 비슷하게 하는 얘기로 일본 땅에다가 땅 파고 안에다 부어야지 뭐.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아니 이제 그 방법이라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책임을 안 져 지들 그렇지. 거를. 자기네가 안고 죽어야지. 자기네를 했어.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도 지난 6월 말 기준 도쿄전력의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 110만 톤 중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겼고 삼중수소 빼고도 이 중 6%는 100에서 200만 배의 높은 방사성 물질 농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100에서 200만 배의 높은 방사성 물질 농도.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 과정을 거쳐도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사고 난 거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근본적으로 희석 방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오염 물질이 생기는 대로 다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방금 댓글에서 미나마타는 수은이고 네, 카드님은 이따이라고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번에 기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오염 폐수들, 그러니까 이제 재련이라든지 아니면 화학공업 같은 데서 쓰는 아주 심각한 그 공업용 폐수를 이거를 100% 재순환해 갖고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진 물들을 통해서 물을 재활용하고 물은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을 분리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처리 공정에서의 특별한 기술을 1차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술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제 삼중수소를 추출을 하려고 하면 기존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액체 헬륨을 써갖고 굉장히 저온으로 이걸 얼려야 돼요. 얼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일종의 수지 같은 게 스폰지 같은 걸로 차가운 상태에서 이거를 걷어내면 걷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액체 헬륨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비싸고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양 이렇게 자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공정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액체 질소를 이용해 갖고 이거는 액체 헬륨보다는 온도도 낮고 50배 이상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액체 헬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삼중수소를 걸러낼 수 있는 장비를 만든 거야. 액체 질소를 통해서 액체 질소를 통해서 헬륨으로 하던 거를 질소로 전환해서 이 공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 비용을 최소 50배에서 100배 이상 낮출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돼. 일단 전반적으로 이 수처리 과정하고 이 처리 과정을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적용을 해갖고 지금 있는 물을 꾸준하게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물은 버리고 농축돼서 생겨나는 삼중수소를 계속 걷어내갖고 못 트면 그나마
이 심층수 아니 지금 처리수에 대한 이 오염수에 대한 오염수. 오염수의 부피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럼 와서 사정하고 부탁해야 될 거 아니야, 도와달라고. 버린다고 배 짤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저는 여기서 국제 원자력 기구도 진짜 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IAEA 돈 좀 받아 처먹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먹었나? 일단 분담금 자체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세 번째로 많이. 조금 더 낸다 그랬나 보네. 꼴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전 IAEA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또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IAEA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진짜로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지지하고 뭐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네가 중재를 하든지 다리를 놔가지고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나쁘고 너무 못된 것 같아요. 그 일본은 사실상 앞으로 30년 동안 저 원자로가 스스로 온도가 떨어져 갖고 폐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저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오염수는 쌓일 거고 거기다 물은 계속 부어야 폭발하지 않게 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물이 계속 생기는데 계속 계속 생길 생겨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를 원천적으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이라도 안 갖추면 저 150만 톤이 30년 후면 얼마가 되겠어요? 4,500만 톤이 되는 거예요. 땅도 결과적으로. 없겠다. 아이고, 물론 계속해서 탱크를 지어서 계속 그걸 계속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농축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한국에 와서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유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지. 지금 이걸 이제 바다에다 바로 버려갖고 한 370억 정도를 쓰면 이걸 버릴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아까 얘기한 증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른 처리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그보다 한 10배쯤 10배. 된다는 거야. 그럼 10배가 들더라도 그 4천억 정도밖에 안 드는 거잖아. 일본 경제 수준에 1년에 4천억 재투자를 못 하냐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방류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안고 가는 방법도 있다고. 계속 탱크를 지어서.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방류를 하겠다는 이유는 모든 게 이게 돈에 놀린 거야. 그렇죠. 니들이 세금을 지원해서 4천억을 지원해가지고 탱크를 그럼 계속 지어. 그리고 계속 담아. 혹시 또 알아?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지? 그렇지. 물론 한국에서 나오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을 쳐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이니까 나는 시한부니까 나 아이고. 곱게는 못 죽어. 이거랑 똑같은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반응하고 있고 중국이 반응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막상 방류를 시작하면 그때 가서 강하게 억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류가 막 시작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바로 옆 나라인데. 이거 한 달 안에 온대잖아. 20일이면 온대잖아, 그 물이.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저 마트 이런데 일본산 안 판다고 그거 붙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뉴스 접하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일본산 식료품 더 못 먹을 거고요. 지금도 위험한데 나중에 하면 더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노다로가 이번에 올림픽 기념 생수로 처리수를 만들어 가지고 원샷. 이벤트로 한번 원샷 해주는 그런 모범을 좀 보여봐라, 일본 정치인들아. 왜 오바마는 그리고- 그때 물 먹었잖아. 그리고 국짐당한테도 좀 보내주고 모국의 물인데. 오바마 그때 물 먹은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책이 안 서고요. 빡치네. 멍게, 가리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붉은 돔 이런 것들이 일본산이 많은데 네. 지금 그거가 이제 다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방사능 오염 처리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막 오르고 있어요. 네. 일본이 막 저렇게 저지르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일본의 저 행위만큼은 국제사회 협력에서 어떻게든 반드시 막아야 하고 그 선도의 역할은 대한민국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를 뭐 했나 이러는 거야. 아니 문재인 정부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나마 우리 정부니까 일본산 수입 그거 뭐지? 그 방사능 농도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거 수입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왔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이 그거 방류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 세계하고 같이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결정이 났잖아. 근데 주호영이 또 그런 말을 했네? 하니까 또 언론이 또 받아쓰네. 그거 보는 기절할 뻔했네 진짜. 깜짝 놀랐네. 뭐 어떡하라고 침공을 해갖고 뭐 정권을 바꿔놓을까 우리가? 이 말로도 안 들어 처먹는 지네들 국민도 공경할 줄 모르는 일본 정치인들한테 지금 대화도 제대로 안 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랑 뭐 했냐니 왜 일본한테 사정 안 하고 허리 굽히고 안 들어갔냐 뭐 이런 얘기야 그 말 뭐야? 같아요. 그 말 같아요. 그 말밖에 없잖아 지금 할 수 있는 얘기. 일본을 비판을 해야지. 어떻게 정부를 비판할 수가 있지? 참나 진짜. 하여튼 그거를 또 받아 쓰는 언론들이 있다는 게 나는 진짜 신기해. 한국 언론이 맞는지 진짜 엉망진창 진짜. 네. 아무튼 뭐 그린피스도 12년만 갖고 있다가 한 15년 정도 지나면 그것도 반감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반. 그러니까 응. 한 15년 정도만 더 쥐고 있다가 내놔라. 그러면 합쳐서 25년 되니까 보통 방사는 25년, 30년의 반감기거든. 그렇게 해서 내놔야 그나마 피해가 좀 덜하다 그러는데 15년을 앞으로도 더 버틸 수 있는 놈들이 돈 쓰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아이 싫어 나 그냥 뿌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어린애가 침 뱉을 거야 나 오줌 쌀 거야 이런 건 똑같은 짓 아니야 이거? 마셔라 그냥 많이 마셔라. 그냥 마셔라. 니들 마셔서 없애라. 방법은 마시는 거밖에 없다. 깨끗하다면 너가 마시세요. 네. 예?